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을 놓고 볼 때 일단 기술적 반등에는 첫 번째 국면에 들어왔다 보여지고, 특별한 대외적 변수를 보이지 않으면 일단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렵지만 해볼만 합니다. 지금 시장은, 안녕하십니까, 파생방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4월 17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13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부터 체크하고 넘어가지요.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63포인트, 0.17%가 상승한 37,798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엄밀히 그냥 강보합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지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우선 직전 거래일이죠. 직전 거래일에 하락했던 것이 너무나 안 좋다, 너무나 좀 위협적이다, 많이 빠진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주가가 상승분을 장중에 다 반납하면서 다이버전스이 이루어지고 하락 전환이 이루어진 측면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너무나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설명 드렸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버텨는 냈습니다만 역시 그 충격 효과가 있다 보니까 시원하게 방향 전환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지수의 분위기를 좀 바꿔놨다는 측면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저울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나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은 확정이 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과 이란 쪽에 대한 말다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말다툼이 조금 가도해지기 시작하면 실제로 도발이 이루어지고, 그 도발이 가도해지면 실제로 전면전이 이루어지고, 전면전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시기에 또 전쟁의 마감을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보통 플랜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말다툼의 단계에 들어와 있다. 이제 말다툼의 단계가 아주 선을 넘진 않습니다만 서로 대범하게 강력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사를 양국이 동일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볼 때 여러분, 이 말싸움이라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말다툼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저 말다툼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이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봐야 된다, 저건 저렇게 나왔으니까 저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그냥 웃긴 얘기다.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말이라는 건 분석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는 걸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인지를 하고, 상품의 가격을 가지고 저는 인지를 하는 편입니다. 현재 유가는 랠리를 멈췄죠. 유가는 상승 랠리를 멈췄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차트가 유가 차트인데 상승 랠리를 멈춘 지 좀 됐죠. 그 다음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인 골드는 역시나 고가 랠리를 멈췄습니다만 유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채가, 10년물 국채가, 제가 며칠 전 영상을 보면 4.5가 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가 있는데 어느덧 4.7을 넘었고 현재 4.6선에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 3시에 2시 반이죠. 2시 반부터 3시쯤에 끝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캐나다 총리와 의장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에서 변동성이 일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특별히 추가 변동성은 없었습니다만 금리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골드, 안전자산이나 채권 쪽으로 쏠림화 현상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모릅니다. 점쟁이가 아니라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걸 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저는 사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될 줄은 모릅니다. 네,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상품의 성향 자체를 놓고 봤을 땐 어느 정도 전면전은 멈추고 뭐 가볍게 분위기 싸움 정도를 하면서 클로징하지 않겠냐, 뭐 이런 지금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그냥 그 흐름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신 안전자산이 아닌 공격적 자산이라고 평가하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자금 유입되는 부분이 굉장히 더디죠. 자금 유입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더딥니다. 공격적으로 자금이 투입되지 않죠. 공격적으로 자금 투입이 되지 않고 있고, 공격적으로 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현재 관망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위기를 좀 보겠다는 거죠. 단순하게 빠졌다고 하면 뭐 그냥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매매 전략들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팽팽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 정도의 자금이 선순환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장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이제 지수가 어제 브레이킹을 한번 잡았거든요. 이 브레이크를 잡는 시점 중요하죠. 우리가 주행 중에 갑자기 앞에 정차된 구간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잡지 않습니까? 과연 이거 언제 악셀레이터를 다시 밟아서 직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 정체된 상태에서 머물 것이냐인데, 어제 장은 분봉상 보시면 더 자세히 느끼시겠습니다만 하루 종일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행보세가 이어지고 있고, 순간순간 박스권 상향 돌파를 하는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착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상승 국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점진적 상승 구간이란 얘기는 뭐냐? 크게 빠져나가는 매도세는 없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세 같은 경우는 공격적 매수세는 없고, 눈치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매수하는,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을 쓰다 보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차근차근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을 놓고 볼 때 일단 기술적 반등에는 첫 번째 국면에 들어왔다 보여지고, 특별한 대외적 변수를 보이지 않으면 일단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이제 골치가 아파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시장이 두들겨 맞을 때는 아싸리 두들겨 맞아서 두세 방을 그냥 맞는 게 낫습니다. 중간에 어설픈 기술적 반등을 해버리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맞을 때 연속적으로 두들겨 맞으면 차라리 낙폭과대와 가격 인식이 좋아져서 적극적으로 V자 형태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속으로 연타로 두 방을 딱 맞은 상태에서 어저께 브레이킹을 잡았죠. 바로 돌아가지 못하면 두들겨 맞을 수가 있어요. 제일 까다로운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굉장히 까다로운 시점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위험한 구간이 현실화되면서 반등하는데 힘이 없어요. 보시면 반등하는 것 자체에 힘이 아예 없죠. 그냥 천천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등의 기조를 가져가려고 하면 막 거래를 쏟아붓고 막 분위기를 타야 되는데, 앞에서 쏟아져 맞은 내용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전쟁이라는 이슈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적극적을 못하는 거죠. 거기에 연준이라든지 미국 정부에서 조금 공격적 발언이 있어서, 그래서 공격적 발언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에 대한 부양책이라든지 경기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공격성을 보여줬다고 하면 시장의 국채가 좀 더 안정화를 취했을 텐데, 국채가 지금도 너무너무 높다. 이게 지금 4.6이거든요, 여러분. 4.6인데 좀 높아요. 국채 입장에서는. 이게 전쟁이 아니었으면 4.5선 정도에서는 놀았을 텐데, 4.6이라는 국채. 사실 국채가 올라서 주가가 빠질 건 다 이미 다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후폭풍이 무서워서 그렇죠. 왜냐면
국채가 뭐 5 이상, 5.2 이상 계속해서 치고 올리는 상황을 보기가 생각보다 드무실 거예요. 거의 못 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의 못 보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월봉으로 좀 보여드리면, 국채가 지금 월봉상 위치상 지금 2020년도부터 해서 5.0대 현재 금리에 맞춰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 금리가 떨어져 버리면 안전자산에 대한 이탈도가 급속도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국채의 성향이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전쟁이 깨작 나오니까 국채가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반대로 금리가 인하를 하거나 코멘트 갖고는 뭐 물론 움직이겠습니다만 실제 방향성을 확정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쪽에서 가격의 드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준의 실제 행위가 있었을 때 국채의 부담감이 다소 사그라든다고 하면 안전산 쪽으로 자산이 쏟아질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국채의 위치가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국채는 어느 정도 금리와 비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와 금리 정책과 국채가 흡사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금리가 어찌됐든 스테이블한 단계, 추가적인 인상은 없고 홀더.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하셨던 얘기도 어떤 얘기냐면, 야, 우리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민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경기 여전히 너무 좋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지표들이 몇몇 가지가 우리가 봤을 때 조금 거슬린다. 그래서 지금 쉽게 우리가 금리 결정을 하진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칫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거나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차라리 금리를 그냥 계속해서 현 상태를 고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현 상태를 고수하겠다라는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현 상태를 고수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금리적 정책 자체를 추후에 인하를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올리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고공행진하고 있는 국채에 대한 부담감이 일시적으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러랑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미국 달러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불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골드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골드 가격이 오른 이유가 다른 것이 막 올라서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제가 차트를 좀 같이 보여드리면 달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안전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골드도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랠리를 보이고 있는 이 US 달러의 위치상 골드가 가격 유지를 하겠냐 이거죠.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전자산 쪽에서의 자산 이탈이 몰리면 그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항상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좀 어렵지만 해볼만 합니다. 지금 시장은 참 우스운 얘기인데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시장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잡스럽게 흔들어요. 제가 잡스럽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움직임 자체가 좀 지저분하고요. 움직임이 지저분하다는 얘기는 너무 간단 명료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움직임이 지저분해지게 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같이 지저분해집니다. 여기서 근데 지저분해진다 수준에서 끝이 나면 관계가 없는데 짜증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기 때문에 매매의 그런 텐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격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엉덩이가 좀 가벼운 분들이 이런 장에서 제일 손해를 많이 보죠. 왜냐면 어느 정도 그냥 내가 상황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엉덩이 무겁게 바라보면서 다음 향방을 대처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만사 모르겠다 하고 이 작은 변동성 안에서 덤벼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작은 변동성에서 달려들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덕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변동성이 높아야 우린 돈을 벌기가 쉬운 거지, 변동성이 작으면 우리는 돈을 벌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상품의 구조가 그래요. 저는 어저께 변동성 작았는데 조금 수익 났는데요. 예, 조금 수익 나고 나중에 더 배로 갔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났다 안 났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확산되는 장세가 우리가 일을 하기가 좋다 이거죠. 근데
어제처럼 밴드를 축소시켜 놓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물고기 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물을 딱 쳐놓고 물고기를 그물로 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 마냥 시장에서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과 원칙,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지수에 대한 데이터 하나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들도 같이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고 파생왕 송 대표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